71쪽부터 시작하는 B단계 문제. 우선 유형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형 1번에 520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의 두 집합 x, y가 나왔어요. x가 1, 2, 3이라고 돼 있고 y 같은 경우는 1, 2, 3, 4, 5 까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럼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x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요 x가 정의역이 된다는 거지. y가 이제 공역이 되는 거고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이제 함수를 갖다가 만들 건데 함수가 안 되는 거 찾아달래.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돼 있어. 이거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x에 1 들어가면 1 같은 경우는 1은 이제 3으로 가는 거 맞지? 1 대입하면 3 나오니까 1은 3으로 가고 2 들어가면 2는 2로 가고 3 같은 경우는 1로 가는 거니까 저기는 함수가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알죠? 화살표 한 발 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2번 보시면 y는 x 플러스 2 얘도 마찬가지네. x에 1 들어가면 1 들어가면 3 나오고 2 들어가면 4 나오고 3 들어가면 5 나오니까 화살표 한 발씩 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3번은 y는 2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하나씩 해보면 x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1일 거고요. 거기에 2 곱하니까 2에다가 3 더하는 거니까 1 대입하면 5 나오는 그림. 1 대입하면 5 나오고요. 2 들어가면 0이니까 2 들어가면 3 나오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1에다가 2 곱하면 2고 거기에 3. 3 들어가면 5 가는 이런 그림이죠. 저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이거 대입해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x에 1 들어가면 1 더하기 1이니까 2에다가 2로 나눴으니까 1은 1로 가. 근데 2는 2 들어가면 4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5니까 2분의 5로 가야 되는데 요 2가 어디로 가야 돼? 2가 지금 가고 싶은 대상이 2분의 5야. 근데 여기에 2분의 5가 있다 없다? 2분의 5가 없어. 2분의 5가 없으니까 얘가 화살표를 쏠 수가 없는 거죠. 3 같은 경우는 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5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 2가 지금 화살표를 쏴야 되는데 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2가 화살표 쏠 수 있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쟤는 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문제에서 답 구해달라 그러면 4번으로 쓰시겠네요. 함수가 되려면 화살표 한 발씩 다 쏘셔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유형 1번에 있는 520번 문제였고 유형 2번에 있는 523번 문제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대로 하시면 돼. fx 같은 경우 뭐라고 쓰여 있냐면 2x가 된대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x가 된대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쓰여 있고 f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뺄셈을 하는데 f에서 루트 3 마이너스 2를 한 거 각각 대입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니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 대입해서 계산. fx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겁니다. 루트 3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건데 루트 3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죠. 루트 3 마이너스 1은 당연히 0보다 크기 때문에 위에 대입이 되는 거고 위에 대입해주면 2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이 되겠지. 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다음 마이너스 하신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 아래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가 x에 요렇게 들어간 상황이야. 그러면 이걸 정리 계산만 해주시면 되지. 2루트 3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날라가시면 루트 3 그래서 답은 루트 3이죠.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들 보면은 문제가 조금씩 수정이 돼 있어가지고 너네가 저게 뭔 소린지 캐치를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질문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우선 대표 문제만 풀면서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유형 3번에 붙어 있는 대표 문제. 유형 3번에 붙어 있는 대표 문제가 527번이지. 527번 문제 보시면 정의역이 뭐라고 써 있냐? 정의역이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인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의 치역이, 이거의 치역이 뭐가 된다? y라고 하는 애가 a에서부터 b까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a, b가 궁금하대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여기 있는 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저 정의역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나오는 치역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 얘기를 할게요. 1차 함수잖아. 우리는 1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거를 1차 함수를 그냥 대충 그려보면 요런 식인 거 알겠지?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1차 함수야. 알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식의 직선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직선에다가, 요 직선에다가 우리가 대입이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만 대입이 가능하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x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지점이 있지 않겠니? 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x는 8이라는 지점도 가다 보면 어딘가 있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의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짠 하셔가지고 짠 하셔서 여기까지만,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만,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냥 아예 없는 거야.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애초에 대입이 불가능한 거잖아. 정의역이 이거니까 얘만 대입이 가능한 거지.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만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1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얘 있잖아.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은 이게 4가 나오는 것 같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대입을 해보면, 아니 8이구나. 그냥 8 대입해보면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오는 것 같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4가 있고 8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요 그래프를 딱 보니까 쟤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요 그래프 상에서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치역이라고 하는 애는, 치역이라고 하는 그 y값은 최소 마이너스 2고 최대 4라는 거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제 이 값이 a가 되는 거고 요 값이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보실 거냐? 그래프 그려놓고 그 정의역만큼 자르면 돼요. 정의역만큼 자르면 돼. 근데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대입을 직접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있거든요. 아래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대입을 하시면 돼. 하나씩 다 대입하면 풀릴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런 식의 범위로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린 다음에 자를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적으로 제시가 돼 있으면 주머니 구조 만들어서 푸셔도 돼요. 이거 대입하면 뭐 나오고, 이거 대입하면 뭐 나오고, 이거 대입하면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근데 저렇게 그래프 개형 가지고 풀이하는 방법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에 있는 거 531번에 있는 문제 보시면 정의역이 뭐라고 돼 있냐? 정의역이 0하고 1인 두 함수라고 돼 있어. 정의역이 0과 1인 두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ax 플러스 2고 또 다른 하나의 함수 gx는 뭐라고 돼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돼 있대요. f랑 g랑 같을 때, 함수 f랑 함수 g가 똑같을 때 a, b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둘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저 정의역을 대입했을 때 결과물이 각각 같아야 된다. 그러면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에다 0 집어넣으면 2 나오지. g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몇 나와? 0, 0 들어가니까 b가 나오네. 근데 얘네들이 같아야 서로 같은 함수죠. 따라서 b는 2라고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f에다가 1 대입하면 뭐 나오냐면 a 플러스 2가 되고요. g에다가 1 갖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계산 다 하면 b 마이너스 1이네요. 근데 b가 2라는 거 아니까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2가 1 나와야 되니까 a는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a는 마이너스 1, b는 2. 뭐 얘네들이 뭐 하라 그랬지? 문제에서 곱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답은 1번이시겠네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에 대한 문제가 옆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시면 유형 5번이죠. 유형 5번 보시면 몇 번이야? 535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골라달래. 1대1 함수의 그래프. 1대1 함수인 그래프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1대1 함수인 그래프를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대1 함수인 그래프는 어떻게 구별을 한다 그랬냐? 우선 1대1 함수라고 해도 어쨌든 함수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니까 함수인 그래프의 특징이 뭐다? 세로로 선을 갖다 그었을 때 임의의 세로선에 대해서 교점이 한 개씩 발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함수인 그래프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1대1 함수인 그래프 역시도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고 추가적으로 1대1 함수가 되려면 특별히 1대1 함수가 되려면 특별히 어떻게 돼야 된다? 가로로 선을 갖다 그었을 때 임의의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교점이 한 개가 등장을 해야 1대1 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대1 함수인 그래프 찾아달라고 하면은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하나,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하나 이거 찾아주시면 돼요.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하나인 애들 다 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전부 다 세로선 그으면 교점 하나지. 근데 이제 가로선, 임의의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인 애는 딱 2개 보이네요. 딱 2개. 기역하고 리을 이렇게 2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536번 보면은 아까 이제 개념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의 그래프. 이미 아까 하나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 찾아주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가서 보시면 되죠. 다시 가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에 있는 538번 문제입니다. 538번 문제 보시면요. 집합 X 같은 경우는 집합 X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Y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7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있는 거 되게 자잘한 표현인데 다 자세히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 fx라고 되어 있는데 그 fx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고 a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또 무슨 함수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 쏘는 거,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 쏘는 함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인 거죠.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 쏘는 거니까. 그러면 정의역이 이렇게 범위로 나오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요. 아까 전 문제에서 정의역이 이렇게 범위로 제시가 되면 그래프를 자르겠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fx 그래프가 ax 플러스 b인데 a가 0보다 크대요. 1차 함수인데 0보다 커. 1차 함수 그래프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 뭐 얼만큼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기울기가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아니까 얘는 그냥 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적당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른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른다 이거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그어보면은 그냥 대충 있다고 해요. 여기 어딘가에 x는 마이너스 1이 있고 x는 2가 이제 여기 가다 보면 어딘가에 있겠지. x는 2라고 하는 데가 더 큰 쪽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쪽에 x는 2를 그려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쓸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쓸 수 있어.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 갖다가 버리는 거야. 여긴 그래프가 없어요. x에서 y로의 함수 fx 그래프 그려놓고 그려져 있고 정의역 갖다가 잘랐습니다.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1대1 대응의 정의, 1대1 대응의 정의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1대1 함수가 돼야 된대잖아 얘가. 그럼 1대1 함수 되잖아 그래프가. 그지? 가로선 띡 갖다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만 만족을 하면 돼? 공역과 치역이 같기만 하면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만 만들면 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지금 요거 자체가 공역이지.
근데 저 공역이 뭐가 돼야 된다? 치역이 돼야 된다. 저 공역 자체가 치역이 돼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잘 봐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딱 갖다가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1 딱 대입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게 뭐다? 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요 그래프의 구조상 당연히 제일 작은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얘가 최소값이지. 얘가 최소값이야. 그 다음에 2를 갖다가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거. 2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은 2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저 2A 플러스 B가 요 그래프의 구조상 당연히 최대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최소고 2A 플러스 B가 최대인데 공역을 보시니까 공역의 최소가 마이너스 2고 최대가 7인 거 보이지? 그러면 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요게 최소값이니까 얘가 몇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2A 플러스 B라고 하는 얘가 최대인데 이 값이 몇 나와야 된다? 7이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요렇게 만족을 하셔야 돼. 그럼 얘네 두 개 딱 연립해가지고 A, B 값 찾을 수 있는 거 알겠죠? 우리는 요런 거 이제 그래프로 푸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게 2차 함수 그래프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인 거 갖다가 찾는 거는 단순히 최대 최소로 찾을 수가 없어. 저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뒤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뒤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서. 거기 이제 540번 보면은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인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좀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사실 근데 모든 문제가 정의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정의만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 자체는 그 정의 얼마나 활용해 먹냐 그 차이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유형 7번으로 갑니다. 유형 7번에 있는 문제가 542번. 542번 문제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정의역이 x가 있는데 정의역 x가 357이랍니다.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래요.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나와 있어. x는 357이고 공역은 실수 전체. n 집합 중에서 함수 중에서 항등함수인 거 a. 항등함수의 개수를 찾아가지고 a라고 하고 항등함수 a개.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b개 있대. 그럼 뭐 찾아달래요. 거기에서 기억 같은 경우 기억 fx가 뭐라고 돼 있다? fx가 절대값 x라고 돼 있다. 주머니 구조로 그냥 풀게요. 주머니 구조로. 왜? 정의역이 저렇게 땅땅땅 3개로 딱 나와 있잖아. 정의역이 저렇게 제한적으로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단순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요 y가 지금 실수 전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모든 실수가 다 쓰여져 있을 거야. 엄청 많은 실수가 쓰여져 있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fx가 절대값 x니까 저기에 3이 들어가면 당연히 몇 나온다? 3이 나온다. 그치? 5 들어가면 5가 나오겠죠. 7 들어가면 7이 나오고. 물론 여기에 숫자는 무수히 많아요. 숫자는 무수히 많잖아. 숫자는 무수히 많은데 어쨌든 3 대입하면 3 나오고 5 대입하면 5 나오고 7 대입하면 7 나오니까 이거는 항등함수는 되네. 항등함수는 되는데 상수함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는 이제 뭘 대입하든 다 똑같은 값. 한 군데로 다 몰려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그림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니은 gx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 x의 양의 약수의 개수래. x의 양의 약수.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의역 x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3, 5, 7인데 쟤네들의 약수의 개수는 다 똑같지 않니? 쟤네들의 약수의 개수 3의 약수의 개수 3의 약수의 개수 몇 개? 2개 5의 약수의 개수 몇 개? 2개 7의 약수의 개수 마찬가지 몇 개? 다 2개. 물론 여기에 실수 되게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쟤네들의 이제 약수의 개수 매칭해달라 그랬으니까 3이나 5나 7이나 약수의 개수는 전부 다 2개죠. 따라서 이거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상수함수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한 군데로 몰려서 가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뭘 구해달라 그랬냐? hx가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래.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x가 이렇게 있는데
3하고 5하고 7이 정의역이잖아. 정의역을 갖다가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애들을 써보면 생각해봐. 3을 10으로 나누면 나눠지나?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3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여전히 몇이다? 3이다. 5를 10으로 나눠도 여전히 나머지는 5예요. 7을 10으로 나눠도 여전히 나머지는 7이고 여기서 나눗셈 하는 건 초딩 나눗셈 생각하셔야 돼. 막 5를 10으로 나누면 뭐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그 자연수 나눗셈 얘기하는 거니까 자연수가 그대로 저렇게 남게 되죠. 3을 10으로 나누면 3이고 5를 10으로 나눠도 5고 7을 10으로 나눠도 7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당연히 항등함수가 되신다. 마지막에 있는 리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여져 있네. 리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 i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나눠진대요. 0이거나 1이거나 x가 5보다 작으면 0이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래. 그럼 얘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 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y가 쭉 뭐라고 있을 건데 보시면 3은 5보다 작잖아. 3은 5보다 작으니까 얘는 화살표 어디로 쏜다? 0에다가 쏜다.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얘는 화살표 어디로 쏜다? 1한테 쏜다. 7도 마찬가지 어디로 화살표 쏜다? 1한테 쏜다. 그러면 쟤는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닌 거네. 그래서 항등함수 개수 찾아봤더니 2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 개수 찾아봤더니 1개 나왔던 것 같아. A는 2고 B는 1인 상황이니까 뭐 답은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유형 8번에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꽤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뒤쪽에 이제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진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챕터야.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여기가 지금. x에 1, 2, 3이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써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요거의 말 뜻은 x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 2, 3이 있고 x에서 x로 화살표 쏜다 그랬으니까 공역도 x란 얘기죠. x에서 x로 화살표를 쏘는 함수가 있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p라고 하겠대. 함수의 개수를 p.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를 q. 1대1 대응의 개수를 q.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수함수의 개수를 r이라고 하겠대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r. 그래서 함수의 개수 p, 1대1 대응의 개수 q, 상수함수의 개수 r 이렇게 간다는 건데 보시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를 쏠 거잖아. 근데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몇 개냐 그랬어. 그럼 함수가 되려면 화살표를 쏘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함수는 화살표를 쏘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화살표 말 그대로 쏘기만 하면 돼요. 함수 화살표 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생각해봐. 요 1이 이제 화살표를 쏴야 되잖아요. 화살표를 쏴야 돼. 그러면 1은 얘한테 쏠 수도 있고 얘한테 쏠 수도 있고 얘한테 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요 1이 화살표를 날릴 수 있는 방향은 몇 가지가 있다? 여기다 표시하면 안 되겠네. 1이 화살표를 날릴 수 있는 방향은 몇 가지가 있다? 1이 화살표 날릴 수 있는 방향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야. 2도 얘한테 쏴도 되고 얘한테 쏴도 되고 얘한테 쏴도 되잖아. 셋 중에 아무 데나 골라서 쏘면 되는 거지. 그럼 요 2가 화살표 날리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다시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2가 화살표를 3방 쏜다는 게 아니고 2가 얘한테 쏴도 되고 얘한테 쏴도 되고 얘한테 쏴도 되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얘도 경우의 수 3가지, 얘도 경우의 수 3가지. 얘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똑같이 3가지. 저 셋 중에 아무 데나 골라서 화살표 쏘기만 하면 되잖아. 딱 한 발 쏠 건데 누구한테 쏠 건지만 정하면 되죠. 그거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각각 3가지씩 있다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 27가지가 나와. 근데 1대1 대응은 살짝 달라져. 살짝.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 앞에서 했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잘 생각해봐. 1대1 함수가 되려면 요 1이 이제 여기다가 화살표 쏠 거거든? 그럼 1은 얘한테 쏘든 얘한테 쏘든 얘한테 쏘든 셋 중에 한 군데에다 쏠 거 아니야. 1이 그치? 1이 요 셋 중에 한 군데다 쏠 거예요.
그러면 2는 어떻게 해야 되냐? 2는 1이 화살표 날린 곳에다가 똑같이 화살표 날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다가 화살표를 쐈는데 얘가 여기 세 개 중에 마음에 드는 아무 데나 한 군데 화살표를 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있는 2가 얘한테 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가 여기다 화살표 쏘면 이게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럼 2는 화살표 어디다 쏴야 되냐? 1이 화살표를 쏜 걔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화살표 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얘는 뭐 둘 중에 아무 데나 하나 화살표 이렇게 쐈겠죠. 쐈어. 그러면 3은 얘가 화살표 날리네, 얘가 화살표 날리네. 그거 두 개 제외한 나머지 한 군데다 화살표 날려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올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화살표를 요 1이 화살표 어디다 쐈으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2한테 쐈어. 그럼 2는 1, 3 중에 하나 골라서 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1이 화살표 날릴 수 있는 방향은 3가지가 있는데 2는 얘랑 겹치면 안 되니까 2개, 3은 얘네 둘이랑 겹치면 안 되니까 1개밖에 안 남는다 이 얘기예요. 1대1 대응의 개수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라 그랬어? 전부 다 한 군데로 몰려가는 거지. 그러면 딱 케이스가 보이는 게 요 1이 요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화살표를 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쐈어. 그러면 2, 3은 선택을 못해. 왜 선택을 못하냐? 상수함수는 무조건 한 군데로 다 몰려가야 되기 때문에 1이 어딘가로 갔으면 얘는 따라가야 돼요. 그럼 얘네 둘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몰려가야 되니까. 그럼 다시 1이 화살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지. 1, 2, 3 중에 뭐 하나 고르면 되니까. 근데 2하고 3 같은 경우는 무조건 1 따라가야 되지. 2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 얘가 선택한 거 따라가야 되잖아. 3도 마찬가지. 3도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얘가 고른 거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로 발생을 하게 된다? 3가지로 발생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유형 8번까지고요. 유형 8번까지 이제 우선 문제를 한번 푸시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게 합성함수니까 여기는 이제 합성함수 개념 다시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